오늘은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강의해 보게 될 겁니다. 얘도 순열이니까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그 나열을 해야 되는 대상들 중에 같은 문자들이 혹은 같은 대상들이 몇 개 있는 겁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그 계산식에 대한 특징은 나중에 정리해 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우리는 이렇게 4개의 문자 나열하는 건 잘 하죠. 저걸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4팩토리얼 될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D가 D, D, D 이렇게 D가 3개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6개의 문자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얘는 그냥 6개니까 6팩토리얼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꿔봤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결과적으로 같은 순열인데, 근데 이걸 만약에 6팩토리얼로 얘네들의 나열 개수를 따진다면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뀐 것도 다른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D1, D2, D3이라고 제가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D들에다가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때 이제 A, C, 하고 D, 1, 그리고 여기에 B, D2, D3 이렇게 어떤 A, B, C와 D 3개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이때 또 A, C하고 여기 B까지는 다 위치가 똑같고 D들의 위치도 똑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편의상 여기 이렇게 D1, D2, D3이라고 번호를 매겨봤잖아요. 이때 이게 1, 2, 3이 아니라 3, 1, 2 이런 순으로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번호를 매겨놔서 구분을 지을 뿐이지 이 둘은 결국에 A, C, D, B, D, D, 얘도 A, C, D, B, D, D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이것의 나열수, 이것의 나열수를 계산을 할 때 6개를 나열하니까 6팩토리얼 생각을 했는데 이 6팩토리얼은 뻥튀기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AC, 제가 문자 너무 많이 적어놨네요. 자, AC, DB, DD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문자가 총 몇 개 나올 것인가? 요 3개의 D들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것만큼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3개가 위치를 바꾸는 것만큼, 그러니까 3팩토리얼만큼 얘네들이 다 있을 건데 그게 이 6팩토리얼 계산에서는 다 다르게 판단될 테지만 우리가 볼 때 얘네들의 나열수를 볼 땐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D들끼리 위치를 바꾸는 것만큼 이 경우의 수는 또 뻥튀기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이 나열되는 3팩토리얼만큼 뻥튀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설명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A, B, C 이렇게 얘네들을 나열하는 걸 해볼게요. 이때 이제 여기서 똑같이 A, B, C를 나열해 놓은 요 모습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A들끼리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 때 A1번, A2번, A3번, BC랑 A, BC A1번, 3번, 2번, BC랑 얘네들이 이제 서로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판단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네들끼리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3개의 문자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3팩토리얼 개수만큼 이렇게 다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실은 이제 이것들을 그냥 5개의 서로 다른 문자라고 생각해서 나열하는 5팩토리얼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다 다르다고 얘는 착각하고 구한 경우의 수인데, 이 중에서 이렇게 각각의 나열마다 얘네들끼리 위치를 바꾸는 것만큼 얘는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몇 배로 뻥튀기가 되어 있느냐? 이 3개가 위치를 바꾸는 3팩토리얼만큼 뻥튀기가 되어 있으니 그걸로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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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이렇게 6개의 문자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의 나열수는 자 6개를 나열하니까 6팩토리얼인데 어떠한 나열의 상태이든지 간에 그때 A들끼리 위치를 바꾸는 3팩토리얼만큼 얘는 뻥튀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B끼리 위치를 바꾸는 2팩토리얼만큼도 뻥튀기가 되어 있으니 이렇게 A 때문에 3팩토리얼, B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눠 주어야 이렇게 똑같은 문자가 있는 것들끼리의 나열수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괜찮으세요? 자, 이제 볼게요. n개의 문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n개의 대상을 나열한다. n개의 대상을 나열한다. 근데 이제 뭐 같은 문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같은 문자가 존재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나열수를 구하게 되느냐? n개의 대상을 나열하니까 n 팩토리얼 일단 쓰셔야 하고요. 그 같은 문자가 뭐 이렇게 p개, 뭐 이제 q개, r개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면 이때 이거를 이 어떤 종류가 p개 있고 어떤 종류가 q개 있고 어떤 종류가 r개 있다라면 그걸 p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q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저 p와 q와 r을 다 더하면 전체의 개수 n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n이 나옵니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얘도 그랬어요. 이거 3개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A 때문에 3팩으로 나눠주고 B 때문에 C는 엄밀히 말하면 1팩으로 나눠주고 C 때문에 1팩으로 나눠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팩토리얼은 1이니까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6개 중에 A 때문에 3팩토리얼, B 때문에 2팩토리얼, C 때문에 1팩토리얼 하자면 얘는 하나만한 계산이니까 써주지 않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제 여기 이렇게 볼게요. P개, Q개, 점점점 R개가 있다. 점점점 이렇게 R개가 있다. 그럼 이제 N 팩토리얼, N개를 나열할 때 같은 개수의 문자들만큼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문자가 몇 개 있는지를 따져서 그 개수만큼 다 걔네들끼리 순서 짓는 경우수로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그냥 PQR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종류로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더하기 해서 R은 뭐 N 이런 특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N개를 나열한다. N 팩토리얼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쓴 후에 같은 문자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 수만큼 얘는 뻥튀기 되어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나눠주는 계산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 수만큼 나눠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괜찮으세요? 자, 괜찮으시길 바라면서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니? 책이. 자, 책을 펴지도 않고 있었네. 약간 잠이 덜 깬 기분이에요. 자, 거기 필수 예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9번.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5개의 숫자 1, 1, 1, 2, 3 얘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정수의 개수 5자리 정수의 개수 5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미 숫자가 5개고 뭐 여기엔 사실 0도 없잖아요. 그럼 뭐 첫째 자리에 뭐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을 나열하는 개수만큼 정수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정수의 종류들이. 그럼 그냥 얘는 5개 나열하니까 5팩토리얼인데 1이 3개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땡이죠. 5 곱하기 4 10이 아니라 20까지가 답으로 나오게 되겠죠. 잠이 덜 깬 게 맞나 봐요.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냐면, 자, 이제 슬슬 조금씩 이 설정을 하고 있네요. 0, 1, 1, 2, 2, 2. 얘네들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의 개수. 6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0으로 시작하는 거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다 배열되는 경우수를 다 구한 다음에 첫째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6개니까 10만 자리 수에 0이 온 경우만 제외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그냥 다 나열을 하면 6팩토리얼, 그리고 1 때문에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 2 때문에 3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빼기 0으로 시작하는 수는 실은 6자리 정수로 인정이 안 되니까 걔만 제외하자 이겁니다. 0으로 시작하면 처음에 0이 왔고요. 남은 5개 숫자를 얘네들끼리 막 서로 나열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건 5개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을 1 때문에 2팩, 2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자,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약분하면 6, 5, 4가 남죠. 근데 거기 또 2로 나누니까 6, 5, 2가 남았겠죠. 그래서 30 곱하기 2, 여기 이제 60까지가 남았고, 여기는 이거 약분하면 5, 4, 20 남았는데 2로 나누니까 10까지 해서 총 50개의 여기 6자리 정수가 존재하게 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여기도 적어볼까요? 약간 중구난방으로 적게 되긴 했는데, 자, 5개의 숫자 1, 1, 1 그리고 2, 2가 있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로 5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자 4개만 택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4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그 4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중에 4개만 택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든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 만들 4자리 정수를 구성하는 수가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나의 수를 기준으로 보죠. 1의 개수를 기준으로 볼까요? 1이 최대한 많으면 1, 3개에 2 하나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는 1, 2개에 2, 2개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 말고는 또 다른 구성은 없겠어요. 1이 그러면 하나면 어떨까? 1이 하나면 2가 3개여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1, 3개에 2 하나 아니면 1, 2개에 2, 2개 이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경우수 따지느냐? 얘네들이 나열되는 경우수 4개의 문자니까 숫자니까 4팩토리얼 근데 1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눠야죠. 그래서 4가지 있게 되는 거고요. 얘는 4개의 숫자니까 4팩토리얼 근데 1 때문에 2팩으로 나누고요. 2 때문에 2팩으로 나눠서 4 이거 둘약분하면 4 곱하기 3 12가 남았는데 2로 나눠서 6가지 된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별개의 경우이니까 둘을 더해서 답은 10가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n개의 대상을 내열할 때 그 중에 똑같은 문자들이 존재한다 라면 그 똑같은 것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수만큼 나눠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걔네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게 결국엔 같은 경우로 판단되지만 요 n팩토리얼에선 그게 다 다르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뻥튀기 된 거기 때문에 뻥튀기 된 비율만큼 나눠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뭐 문제 몇 개 더 풀어볼까요? 필수 이제 10번도 보겠습니다. 10번 이제 지울게요. 다 지울게요. 밥을 먹고 잠깐 낮잠을 잤거든요. 근데 잠이 좀 덜 깼나 봐요. 아 잠깐 입술이 아프네. 립밤 좀 바르겠습니다. 입술이 두꺼워가지고 잘 터요. 아 맞다. 안 물어보셨죠? 자 여기 이렇게 좀 지우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요 계산식 하나로 요 부분의 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단원이 그렇듯이 그 공식 하나가 뭐랄까요? 그 공식 하나로 만사형통되진 않아요.
그 공식 하나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문제에서 적용되어 있는 설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설정을 반영할 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 구하는 거 그리고 확률 구하는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도 4점짜리 문제 중에 어려운 것들로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나오죠. 하나씩 나오죠. 어려운 게. 자, 필수예제 10번입니다. 1번 tomorrow. 자, T-O M-O-R-R-O-W 이렇게 있어요. tomorrow. 얘 있는 8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얘를 나열할 때 양 끝에 O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를 나열하는데 양 끝에 O가 오도록 나열해라. 오도록 나열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이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근데 보니까 O가 몇 개예요? O가 3개예요. 3개. 그럼 일단 양 끝에 O를 오게 해야죠. 일단 문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네요. O가 이렇게 오더라도 양 끝에 O가 오더라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자가 남아있을 거예요. 문자가 총 8개였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 사이에는 뭐가 오느냐? 이 사이에는 T와 O가 이제 3개 중에 하나 쓰였죠. 그리고 아까 3개 중에 2개가 쓰였으니까 하나가 남았죠. 그리고 남는 M과 R과 W 얘네들이 이제 배열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양 끝에 O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그때 요 사이에 남은 문자들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면 되겠죠. 근데 양 끝에 O가 오는 경우 이게 똑같은 문자잖아요. 여기에 이제 똑같은 문자 2개가 2자리에 배열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2자리에 배열되는 거니까 2팩토리얼인데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사실은 그냥 5 오는 거 하나니까 한 가지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배운 연산의 식을 써본다라면, 연산의 그 규칙을 써본다라면, 계산의 규칙을 여기에 5가 온다. 2개의 문자가 온다. 그러니까 2개의 문자가 배열되는 경우는 2팩토리얼인데 그 중에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거죠. 그때 똑같은 게 R이 2개 있네요. 나머지는 똑같은 게 없군요. 그 R 2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2개 순서 짓는 경우만큼. 이게 땡이네요. 이건 1이니까 무시할 수 있고요. 얘는 이제 6, 5, 4, 3, 2, 1을 2팩토리얼이니까 2, 1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지운 거죠. 그럼 여기 이제 4, 3, 12 곱하기 5면 60 곱하기 6이니까 3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이번 어그리먼트. 자, 두 번째 어그리먼트. 자, A, G, R, E, E, M, E, N, T. 어이구야. 자, 이 9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9개래요. 문자가 있는데,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를 나열하는데, 모음끼리 이웃해야 한다. 모음끼리 이웃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음이 어디 있나? 자, 여기 A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E가 있고요. 여기 또 E가 이렇게 있네요. 이 4개의 문자가 이웃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에 순열에서 배웠잖아요. 이웃해야 한다? 그럼 그 대상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나열하는 거죠. 이걸 다 대상으로 묶으면 자, A, E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남는 G, R, M, N, T를 이제 각각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면서 나열을 해보면 되겠죠. 무슨 소리지? 자, 아무 소리도 안 했나 봐요. 자, 그래서 그러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덩어리를 나열하게 됐겠네요. 6팩토리얼이죠. 그때 이제 자 보세요. 이 6덩어리 중에 이 덩어리 안에서의 구성을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거고요. 6덩어리 이건 한 덩어리로 보고요. 얘네들 중에 똑같은 문자가 있나요? G, R, M, N, T 없네요. 그럼 이제 이게 큰 덩어리의 나열수가 된 것이고 곱하기 다음에 이제 이 덩어리 안에서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수를 반영해 줘야 되겠죠. 4개 문자죠? 4팩토리얼. 근데 그 중에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는 큰 덩어리의 배열수. 큰 덩어리의 배열수. 이거는 그 모음끼리의 순서를 결정짓는 경우의 수가 된 것이죠. 이거 6팩토리얼이 1, 2, 3, 4, 5, 720까지입니다. 거기다 4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4, 2, 8, 2880까지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답 좀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문자가 있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나열수, 순열수를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 방식을 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이용을 할 때가 있어요. 원리가 같기 때문인데. 자, 특수한 상황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칠판 좀 지울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건 특이한 두 가지 패턴으로 유형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문자들이 배열되는데 혹은 숫자일 수도 있죠. 그 중에 몇몇 대상에 대해서만 그들끼리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나열수,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수가 쓰여요.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볼게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거기 필수 예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1번이에요. 보세요. C, L, I, M, A, T, E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 이걸 나열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나열을 할 때 M, A, T, E는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순서대로 나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보세요. M, A, T, E는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이 얘기는 이 M, A, T가 붙어있는 상태로 이 순서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떨어져 있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떨어져 있더라도 M은 A보다 왼쪽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T는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하고 E는 T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예제인데 여기 또 이렇게 예를 들어봤네요. M 그리고 L, C, 여기 A, T, I, E 이런 것들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문자를 막 나열한 건데 이때 M과 A와 T와 E가 서로 이웃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뭐가 와도 되는데 그때 M은 A보다 왼쪽에 있어야 하고 T는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하고 E는 T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도무지 패턴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서로 이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얘네들끼리만 일종의 서열처럼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순서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거 세법이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문자들을 순서가 정해진 뭐 이제 것들을 그것들을 같은 것으로 판단해서 나열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가 보세요. 자, 그러니까 C, L, I가 있고 M, A, T, E를 다 세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나열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열수가. 왜인가 보세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무렇게나 세모 2개 I 여기다가 세모 하나 L, C 세모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아놓고 이때 이 세모 중에 제일 왼쪽 걸 M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세모를 A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세모를 T, 그 다음 세모를 E라고 생각하면 마치 이 배열 하나가 M, A, I, T, L, C, E 지금 제가 여기서 M, A, T, E 이렇게 배열한 그 문자를 제가 써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배열이죠. 이게 원하는 배열 중에 하나죠. 그것과 이것이 1대1 대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M, A, T, E 순서대로 배열되는 경우수가 몇 가지인지 모르죠. 하지만 얘네들의 경우수는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수는. 얘네들끼리 나열되는 경우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때 요거 하나마다 요거 하나가 연결이 되니까 이 경우의 수가 이 경우의 수랑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얘로 대신 구하자. 그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 아이디어.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 수, 그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를 나열하는데 7팩토리얼인데 그 중에 똑같은 게 세모 때문에 4팩토리얼 있네요. 그걸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7, 6, 5 남죠? 7, 6, 5 곱하니까 210까지가 답이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나열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배열이 하나씩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배열의 개수와 얘의 배열의 개수가 똑같을 것이다. 그럼 이건 구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구해서 그것으로 얘의 개수를 구하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얘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 순서가 정해진 것들을 같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들을 같은 것으로 판단한다.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나열하면 된다. 그러면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의 나열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잘 보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직접 오시면 여러 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얘기 볼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사실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이용되는 분야를 우리가 하나 이렇게 발견한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최단 경로 문제가 있어요. 최단 경로 문제. 거기에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가 쓰여요. 자,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이제 A가 있고요. 여기 이제 B가 있어요. A에서 B까지 간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다 정사각형들인 겁니다. 다 직사각형들인 겁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이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막 일로 갔다가 일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말고 가장 빠른 길, 가장 적은 이동으로 도착을 하는 그런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최단 경로라고 하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A에서 B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거 중학생 때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초등학생 때 배웠나? 일단은 예전에 배웠던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국엔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각 지점마다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가면서 그것들을 취합해가지고 B까지 가는 경로 수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뭐가 있을까요? A에서 1로 가는 거니까 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여기는요. 여기에서 1로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얘도 여기서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게 자, 좀 들어주세요. 진득하니. 자, 여기까지는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 그리고 여기는요. 이 점에서 일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 여기는 이 점에서 오는 거 한 가지. 여기는 이 점에서 오는 거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때 이 점으로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이 자리에서 오거나 이 자리에서 오거나 그러니까 요런 한 가지와 요런 한 가지.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고요. 여기는요. 여기서 오거나 그래서 여기서 오는 한 가지, 여기서 오는 두 가지 더해서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이전까지 도착하는. 최단 경로 방식으로 움직일 때 말이죠. 여기는요. 여기서 오고 한 가지, 세 가지 더해서 여기는 네 가지 방식으로 올 수 있어요. 여기는요. 두 가지, 한 가지 더해서 세 가지. 그럼 여기는 여기서 오거나 밖에 없죠. 이 자리로 오려면. 그러면 여기는 이 아래에서 내려오면 그건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오는 방법은 셋 더하니까 6가지가 있고 여기는 여기서 오니까 10가지가 있겠죠. 이쪽에서 오면은 그건 최단 경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여기는 3, 1 더하니까 여기는 4가 됐고 여기는 4, 1 더해서 여기는 5가 됐고요. 여기는 6, 4 더해서 여기는 10이 됐고 여기는 10과 5를 더해서 여기는 15가 됐고요. 여기는 10과 10을 더해서 10가지가 됐고요. 2를 더해서 여기는 25가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이게 이제 여러분 예전에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때 구하는 방식이었을 건데,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 여기 세 줄, 여기 하나, 둘, 셋, 네 줄이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A, B가 있는데, 하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결국에 A에서 B까지 가려면, 자, 제가 여기서 편의상 요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한 칸 가는 그 경로를 제가 이제 X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경로를 제가 여기에서 Y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려면요, 4개의 X와 3개의 Y를 가야 해요. X 4개와 Y 3칸을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B까지 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걸 마치 문자들의 나열처럼 생각해서 이것의 나열수, 그게 최단 경로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 나열할 때 제가 여기서 X 2개에 Y 하나 놨다가 X 하나가 Y 2개 놨다가 X 이렇게 놨어요. 지금 여기 X 4개와 Y 3개를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배를 해봤어요. 이 문자가 마치 무엇을 의미한다 생각할 수 있느냐, X 2개, 다음에 Y 하나, 다음에 X 하나, 다음에 Y 2개, 그리고 X 하나. 즉, 요 경로를 마치 요 경로에 대한 설명서처럼, 요 경로에 대한 지도처럼 이 문자가 역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당 경로 하나를 의미하게 된다고요. 이 문자열 하나가 일로 가는 경로 하나를 의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문자가 배열되는 경우수만큼의 경로수가 있을 것이다. 경로수를 일일이 그려서 구하면 어려운데, 문자의 개수와 문자의 이 상태마다 어떤 경로를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문자의 배열 개수와 경로의 개수가 똑같을 것이다. 아까와 비슷하죠. 그래서 경로의 개수를 직접 구하는 것은 까다롭지만 문자의 배열 개수를 구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얘의 개수로 얘의 개수를 대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의 배열 개수가 곧 최단 경로의 수다라는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찾아낸 겁니다. 값을 구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7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똑같은 게 4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었어요. 약간 이거 불안하다. 자, 이거 잘못 구한 거 아닌가? 자, 이게 뭐죠? 이게 7팩토리얼과 4팩토리얼 약분하면 7, 6, 5가 남는데 여기에 이제 3팩토리얼 6으로 나누니까 여기 이제 지워져서 7, 5, 35, 35가지. 아니나 다를까. 자, 여기 10 더하면 여기 10이 아니라 20이어야 했죠. 그러면 20과 10으로 더하니까 여기는 35가지.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일일이 구하다 보니까 실수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으로 구하면 편리하다. 빠르고. 네. 자, 최단 경로 문제 이렇게 일일이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고요. 좀 답답하면 일일이 구하셔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 이 경로의 구성을 보고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를 이용해서 최단 경로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로가 몇 칸, 세로가 몇 칸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최단 경로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 필수 예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를 계산하는 그 식을 알아야 하죠. 식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뭐 단순히 같은 것이 있는, 직접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직접 나열하는 그런 경우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볼 줄 알아야 하겠고요. 다음에 문자 중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자가 있는 나열수를 구할 때 그때 그 순서가 정해진 문자들을 같은 것으로 판단해서 나열을 하면 경우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그림에서 최단 경로수를 구할 때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쓰인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 그냥 혼자 이렇게 찍으면
약간 시작하기 좀 싫어요. 저도 약간 이것도 일종의 일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귀찮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이렇게 찍어 놓은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물론 제가 직접 이제 강의할 때 이걸 이용하기도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어요. 자, 필수 예제 12번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근데 또 이미 EBS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개념 원리를 가지고 강의하잖아요. EBS에서 개념 원리로 강의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혹시라도 없다라면 개념 원리 강의할 때 이 강의들이 개념 원리로 공부하실 때 이 강의들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A에서 C를 거쳐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라.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수 구하고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면 되겠죠. 그것들이 결합되어서 결국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자, 이때는 이제 A에서 B까지 가려면 아래 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래로 가는 걸 제가 편의상 여기 X, 오른쪽으로 가는 걸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에서 C까지 갈 때는 X 2칸, Y 2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경우의 수는 총 X 2개와 Y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4개 문자니까 4팩토리얼, 근데 X 때문에 2팩토리얼, Y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하겠죠. 다음 여기 C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2칸 가잖아요. 여기도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군요. 이라도 곱해야 되겠고요. 자, 이거 둘 약분하면 4, 3, 12, 근데 2로 나누니까 6이 되는군요. 얘도 똑같은 계산이니까 6이겠죠. 6 곱하기 6, 36가지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3번 뭐 한 걸음 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3번. 자, 아이고야, 이런 건 그림이 바로 딱 나타나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흐릿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자, 흐릿하게 그려놓고 여기에 진하게,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있어. 여기도 이렇게만 있어.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있어요. 이런 설정들을 해놓는단 말이죠. 여기 이제 A, 여기는 B 있어요. 이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를 구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최단 경로수도 이렇게 깔끔하게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면 편하게 계산으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자, 보세요. 그때그때 다른데 얘는 여기만 제대로 채워져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로 6칸, 그리고 위로 하나, 둘, 셋, 4칸 가야 되는데 그때 요 점을 못 지나는 게 이 상황에서의 제한된 설정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제가 이렇게 C라고 해서 C를 지나가는 경로만 따로 구해서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수를 최단 경우수를 구한 다음에 C를 지나가는 경로만 빼면 돼요. 괜찮으세요? 네. C를 지나가는 경로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에서 마이너스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로만 빼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A에서 B까지 갈 때는요, 아까 봤죠?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위로 하나, 둘, 셋, 4칸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6, 위로 4칸. 그러니까 총 10칸을 가는데 오른쪽 때문에 6팩토리얼, 위 때문에 4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거죠. 빼기. 자, A에서 C까지는요, 오른쪽으로 셋, 위로 둘. 그러니까 5팩토리얼을
3팩과 2팩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C에서 B도 오른쪽으로 셋, 위로 둘. 그러니까 얘도 5팩을 3팩과 2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거 약분하면 10, 9, 8, 7이에요. 근데 4팩토리얼로 나누면 여기 4, 3, 2 이렇게 나눠버리면 4, 2, 8 지우고 여기 3, 여기 3, 7이 210이에요. 얘가 210이에요. 단순 계산이니까 제가 지금 막 했어요. 빼기 이거 약분하면 5, 4, 2, 10 나누기 2니까 10,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에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110가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근데 이거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전 이런 설정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그럼 일일이 구하면 되죠. 해볼까? 아까 틀렸는데 이번에 맞출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일일이. 자, 여기 볼게요. 자, 오른쪽 또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점까지 가는 경우에서 최단 경로 방식으로 간다면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얘네에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니까. 여기가 이 두 군데서 오니까 1 더하기 3. 여기는 1 더하기 3, 4. 여기는 1 더하기 4, 5가 되었고요. 여기는 2 더하기 1. 여기는 세 가지 됐고요. 3 더하기 3, 6. 6 더하기 4, 10. 여기는 5 더하기 10, 15가 되었고요. 자, 여기는 3 더하기 1, 4가 되었고, 여기는 4 더하기 1, 5가 되었어요. 여기는 5 더하기 1, 여기는 6이 되었고요. 여기는 6 더하기 1, 7이 됐습니다. 이 점까지 가는 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6이겠네요. 자, 여기 이 점이 이제 5 더하기 6, 11이 되었고, 여기는 11 더하기 7, 18이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이 점까지 오려면은 여기서 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좀 따져봐야 되겠다. 여기는요, 여기에서 오는 것밖에 없죠? 그럼 10가지고. 여기는 이제 쓴 김에 15, 10 더하면 25가 됐고, 여기는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가지가 됐고요.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오는 것도 있고 5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15가지가 된 거죠. 자, 얘네들 더하니까요. 더하면 40가지가 되었겠죠. 자, 여기는 15와 11이 더해져서 여기는 26가지가 되었겠어요. 26가지. 다음에 여기는 40과 26이 더하니까 여기는 66가지가 되었어요. 여기는 26과 18이 더하니까 44가지가 되었어요. 여기는 66과 44가 더하니까 브라보! 자, 110가지가 나오게 됐네요. 휴, 똑같이 나왔네요. 근데 자, 이제 예를 이제 확인 체크 46번 보이시죠? 그런 거는요, 사실 그냥 하는 게 나아요. 밑에 있는 확인 체크 46번 같은 거.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따로 또 보여드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칠판을 좀 지울게요. 최단 경로 문제 중에서. 자, 그냥 직사각형이 깔끔하게 그려져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을 때, 어떤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거는 뭐 이제 어떤 점을 지나는 경우만 제외시켜주는 방식으로 설정을 우리가 반영했잖아요. 아니면 이제 일일이 구하거나. 근데 일일이 구하는 건 추천할 방법은 아니기는 해요. 아주 설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디 있으려나? 그런 예제가. 이렇게, 이 설정이 딱히, 좀 더 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막 떠올라서 그냥 이런 문제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딱 들어맞는 문제가 책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볼게요. 여기가 A점, 여기 이제 B점이에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네.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 요 문제 보고 오늘 강의 마칠게요. 이게 마지막 문제 잘 보세요. 아까처럼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직사각형이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여기가 없네요. 그럼 이제 이 점들을 지나서 가는 경로를 빼는 방식이 있어요. 전체 이제 마저 사각형을 채워준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자, 보세요. A에서 B까지 갈 때 직사각형이 깔끔하게 채워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 중간 지점을 하나 잘 찾아내서 A에서 그 중간 지점까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경로수를 따질 수가 있는, 또 거기에서 B까지가 또 직사각형으로 경로수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중간 지점이 있다라면, 그럼 중간 지점을 거쳐가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A에서 B까지 갈 때, 한 번에 0에서 1로 갈 때, 대각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B에 도착하기 한 칸 전, A에서 B까지 갈 때 도착 한 칸 전에 있는 지점들, 바로 여기와 여기가 있네요. 이게 한 칸 전이죠. 이 두 점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요. A에서 B까지 가려면. 그리고 얘를 지나죠? 그럼 얘는 절대 안 지나. 얘를 지나죠? 그럼 얘는 절대 안 지나. 도착 한 칸 전이에요. 근데 이제 A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경로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런 중간 지점으로 얘네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직사각형이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두 칸 전, A에서 B까지 도착하기 전 두 칸 전, 하나 두 칸 전, 아니면 하나 두 칸 전, 아니면 하나 두 칸 전, 여기 얘네들이죠.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를 지나죠? 얘는 절대 안 지나요. 얘를 지나죠? 그러니까 얘를 지나면 이 둘은 절대 안 지나고, 얘를 지나면 둘은 절대 안 지나고, 둘을 지나면, 얘를 지나면 둘은 절대 안 지나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도착을 놓고 이렇게 따지면 돼요. 여기 한 칸 전, 여기 두 칸 전, 여기 이제 세 칸 전, 네 칸 전,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 A에서 이 점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두 점을 대각선으로 한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죠.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져 있죠. 얘도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얘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세 칸 전, 여기가 한 칸 전, 여기가 두 칸 전, 여기가 세 칸 전.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 둘, 세 칸 전. 그리고 하나, 둘, 세 칸 전,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쉽게 생각하면은 요령을 보면 이렇게 한 칸 전, 두 칸 전, 세 칸 전,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한 칸 전, 두 칸 전, 세 칸 전의 지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세 칸 전, 얘네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채워져 있었다면 얘네들도 세 칸 전, 얘네들도 세 칸 전인 점이 됐겠죠. 얘네들은 그런 중간 지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 A에서 이 점까지 갈 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네요. 그 여기에서 B까지도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군요. A에서 이 지점까지도 직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죠.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계산으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B까지 가는 경우수도 계산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적당한 중간 지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얘를 제가 C, 얘를 제가 D라고 할게요. 그래서 계산으로 구한다라면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A, C, B가 있고요. 또는 A, D, B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느냐, 그 지점까지의 경로수를 구할 때 말이죠. 그런 걸 이제 도착 한 칸 전, 두 칸 전, 세 칸 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봤었다.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자, A에서 C까지는요, 세 칸 가네요. 하나, 둘, 세 칸. 근데 똑같은 게 두 칸 있으니까 얘는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요. C에서 B까지도 한 칸, 두 칸, 세 칸 가는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었죠? 여기를 이제 3팩을 2팩으로 나눠주겠죠? 곱하게 됐고요. 여기는 A에서 D까지 하나, 둘, 세 칸 가는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었네요. 얘도 이제 3팩을 2팩으로 나누고요.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가르죠. 이때 똑같은 게 두 칸 있으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줬겠죠. 곱해야 되겠죠. 이게 3이에요. 곱하면 9. 여기도 3, 3은 9. 이때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별개의 경우이니까 둘을 더해야 되겠죠. 답은 1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